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전반적으로 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고통과 탄식에서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오늘 같은 날 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해서 기분 좋게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나 기관 매도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일정을 앞둬서 일단 크게 보유 자산의 일부를 매각한 측면도 있을 거고, 물론 그 가운데는 개인 주체들의 매각 행렬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바스켓 안에 어떠한 자리를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이후에 또 기관들이 보유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일정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단 기존 다른 주식들을 매각에 나서면서 아마 또 증시가 크게 출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또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어떠한 주식 시장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갈 거에 대한 우려가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어떠한 시장 전반의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공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매매가 뭔지, 또한 프로그램 매도, 매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뉴스에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했다, 상승을 했다, 이런 뉴스들을 간혹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상당히 나와서 지수 하락을 더욱더 부추긴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 매매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어떤 10수 종목 이상의 주식들을 한 바스켓 안에서 묶어서 이렇게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일이 건건별로 매수와 매도를 넣게 되면 상당히 번거롭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또 힘들겠죠. 그래서 어떠한 로직을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매수나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래를 프로그램 매매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매 거래 안에서 프로그램 매수와 프로그램 매도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차익 거래, 그리고 비차익 거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차익 거래를 설명을 드리면은, 차익 거래 말 그대로 차익이 발생하는 형태의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선물 지수와 현물 지수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거래가 되는 형태를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물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선물은 지금 현재의 매매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현물 거래는 어떠한 특정 시점에 미래에 일어나는 거래를 선물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도 비싸게 됩니다. 왜냐? 선물 거래는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어떤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래다 보니, 현물 가격 플러스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을 알파로 해서 그 알파만큼 가격이 더 붙어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 즉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콘탱고라고 하거든요. 콘탱고. 그래서 정상거래, 정상적인 어떤 가격 범위 안에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도 가격이 더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좀 이상한, 어떻게 보면은 잘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역조 현상, 역조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백워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쌀 때, 즉 콘탱고 상태일 때는 선물이 비싸고 현물이 싸기 때문에 선물을 팔고 현물을 매수하는, 즉 프로그램 매수가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도 쌀 때, 즉 현물 가격이 비쌀 때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프로그램 매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차익 거래의 형태의 프로그램 매매이고요. 비차익 거래의 프로그램 매매는 뭐냐? 이 차익 거래와는 다른 그 지수, 선물 지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현물 가격만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의 거래를 비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비차익 거래는 앞으로의 어떠한 지수 전망만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차익 거래에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순매도로 더 많다면 앞으로의 시장을 기관 투자자들은 좋지 않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차익 거래에서도 백워데이션, 즉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도 낮은 좀 특수한 이런 상황일 때 보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도 의미하는 바가 뭔가 앞으로의 어떤 벌어질 일이 좀 불확실하다, 좀 위험하다, 이런 어떤 부분을 조금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의 어떤 급락, 이 프로그램 매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고, 그 프로그램 매매 안에서도 뭐 차익 거래 그리고 비차익 거래에서 상당히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사실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뭐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지수도 오늘 코스피가 1.09% 그리고 코스닥이 1.39%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따로 기사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어떠한 업종에서 많이 내리고 어떠한 업종에서 상승을 했는지 정도,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른 섹터가 많이 없네요. 오른 섹터가 많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식음료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죠. 이런 시장에서 많이 오른다는 표현은 조금 이상하고요. 일단 상승 섹터는 식음료 섹터 괜찮았고, 그리고 담배 섹터 괜찮았습니다. 식음료와 담배는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에 속합니다. 제가 일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기에 투자 유망 섹터가 보통 전문가들은 경기 민감주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이후에 소비 부진과 그리고 생산 감소 그리고 고용 감소, 이런 어떤 로테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 경기 방어 섹터 또 관심을 가져두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일단 담배, 식음료 같은 경기 방어 섹터도 조금 선방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뭐 뉴스에서는 식음료 섹터의 오늘 상승은 뭐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 식음료의 가격 또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특히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수요가 주는 그런 어떤 경기 민감과는 다른 이 경기 방어에 속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인플레의 영향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런 기사에 뭐 이견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의 어떠한 금리 인상 이후에 벌어질 이 경기 흐름이 썩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어떻게 가정도 한번 해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락 섹터는 대부분 종목에서 하락을 많이 했고, 반도체 전자 섹터에서도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경기 민감주의 대표격인 자동차 관련된 섹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연초 전문가 예상과는 달리 지금 자동차 섹터가 크게 지금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인 가운데서는 올해도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전망이 크게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해석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지금 어찌 보면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이 짧은 견해로는 이렇게 자동차 섹터가 조정받을 때 조금씩이라도 매수하면서 담아두시는 그런 어떤 전략도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LG엔솔 이 몰고 올 어떤 그 시장 블랙홀, 이 블랙홀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큰 바구니 안에 LG엔솔만큼은 자리를 남겨줘야 되는데, 이 LG엔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블랙홀을 형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안에 있던 다른 종목들을 빼서 매각을 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주식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락할 때 상당히 저가 매수의 좋은 기회라고도 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또 오늘 같은 날 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또 뭐 나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낙담 뭐 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니 뭐 주식 하루 이틀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올해 아직까지 그 주식 거래일로 보름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 12달 365일 가운데 주식 거래일로 이제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혹시라도 지금 어떤 시장 전망 때문에 주식을 포기하신다든지 본인 종목의 어떤 손실, 이런 부분 때문에 낙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12달의 농사를 감안을 할 때 1월에는 씨를 뿌리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1월에는 1월 효과라고 해서 보통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 마련이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미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올 초부터 지금 많이 지금 변동성이 커가고 있고, 또 하락폭도 하단으로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체감, 고통은 뭐 아마 많이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좀 길게 보십시오. 지금 아직까지 연수익,
또 연수익률을 계산하기에는 이제 겨우 1월의 절반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종목들을 포트에 담아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을 한 번에 다 매수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트 구성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한 30% 정도를 포트에, 그러니까 투자 자금의 30% 정도를 가령 10개 종목에 나누어서 투자를 한 다음, 이렇게 시세가 내릴 때마다 조금씩 그리고 수익 나는 종목은 일부 실현을 하더라도, 아니면 일부 보유를 하더라도, 또 오히려 손실이 나는 종목은 교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뭔가 장기적인 성과라든 장기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은 그런 쪽에다가 조금 더 또 무게를 실어보는, 보통 이런 작업들을 주식에서는 리밸런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어떤 리밸런싱 작업도 수시로 해가면서 포트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게 되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날도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포트를 다시 점검을 해서 하락한, 또 상승한, 수익이 많이 난, 또 손실이 많이 난, 또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 리밸런싱,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괜찮아, 이 종목은 왠지 더 갈 것 같아, 윌키가 이 종목은 상당히 유망하다 그랬어, 그러면 이런 종목에는 업그레이딩, 더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다 보시면 분명히 올해 연말에 이 음동서랑 같은 이 장세에서도 수익은 나실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이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드리고 제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잠깐 소개를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북금사 TV에는 저를 비롯해서 공동 리더인 바비, 그리고 또 한 명의 공동 리더인 데니가 있습니다. 이 바비와 데니도 조만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마 찾아뵐 겁니다. 제가 오늘 다 이 두 리더님들과 얘기를 했고, 두 분 다 흔쾌히 이 북금사 TV에 일조를 해서 이 북금사 TV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금사 TV는 앞으로 3인 체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들 생업이라든지 또 일하시는 사업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자주는 못 올리더라도 일단 이 북금사 TV는 3명의 리더들이 함께 한다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같이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고 계좌가 상태가 좋지 않는 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또 한 번 더 뉴스 기사 검색, 그리고 증시 전망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한번 취합해 보십시오. 아무튼 저도 제가 잘 정보를 취합하고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